앞에서 심전도 뒤에 할 때 조금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하셨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를 오늘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마이너한 거고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애들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이제 진짜입니다. 매년 나오고 여러분이 배워가야 되는 거. 자, 부정맥은 어쨌든 전기에 대한 얘기니까 아까 이렇게 이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보시고요.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에이트리움, 그다음에 AV 노드, 히스 번들, 라이트 번들 브랜치, 레프트 번들 브랜치, 프로키냐 섬유, 벤트리크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입니다. 약인데 이런 거 보셨죠? 양리학 때도 배웠고 심장학 뭐 블럭 때도 배웠고 내과에서도 배우고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클래스 1, 2, 3, 4, 뭐 기타 이런 게 있다. 1A, 1B, 1C가 어떻고 결론을 얘기하면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약이 거의 없어요. 또 되게 어이없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1이 소디움 채널 블러커, 2가 베타 블러커, 3가 포타슘 채널 블러커, 4가 칼슘 채널 블러커, 기타가 뭐 디곡신, 아데노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뭐 베타 블러커나 이런 건 기본이 어느 정도 당연한 거니까 소디움 채널, 포타슘 채널, 칼슘 채널을 블록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심장의 액션 포텐셜은 소디움 채널,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인 거예요. 그냥 거기를 블록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심장 약으로 쓰이는 거다. 그렇게 분류를 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론만 얘기하면 1A, 1B, 1C 클래스 1 중에 여러분 국시에 나온 애가 없어요. 10년 동안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약이 하나도 없어요. 허탈한데 그나마 그래도 이따 저랑 공부할 때 나오는 애가 프로카이나마이드 정도? 실제로는 우리가 뭐 플래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이런 약 외래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범위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는 약이라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낼 만한 병들하고 뭐가 좀 안 맞는다. 너무 전문적인 영역으로 간다. 그래서 잘 안 나오고요. 베타블로커는 당연히 아시겠죠? 올롤로 끝나는 베타블로커들 당연히 아실 거고. 클래스 3가 포타슘 채널 블로커고요. 이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아미오다론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근데 막상 답으로는 잘 안 나오는. 의외로. 그 다음에 이브틸라이드가 이따가 잠깐 나올 거예요. 자, 클래스 4의 칼슘 채널 블로커가 있고요. 우리가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하면 다이하이드로피리딘, DHPCCB가 있고 non-DHPCCB가 있어요. DHPCCB라고 하는 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디핀으로 끝나는 애들. 니페디핀, 니카디핀, 암로디핀 이런 애들이 다 이 DHPCCB인 거죠. non-DHPCCB라고 부르는 게 여기 있는 베라팜이라고 딜티아젬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 둘은 베타블로커랑 하는 일이 거의 같은 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같이 다녀요. 얘네들은 베타블로커랑. 그래서 이 non-DHPCCB인 베라파밀 딜티아젬은 베타블로커랑 거의 같은 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임종평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올틱 다이섹션의 치료제가 베타블로커의 나이트로프로사이드거든요. 내일 나오겠지만 아올틱 다이섹션의 약물 치료가. 근데 아올틱 다이섹션 환자다. 근데 심한 천식이 있다. 이 환자에서 적절한 치료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베타블로커의 나이트로프로사이드인데 베타블로커를 못 쓰잖아요. 천식 환자에서. 그래서 답이 아마 베라파밀의 나이트로프로사이드인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베라파밀 딜티아젬은 베타블로커랑 비슷한 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얼추 됩니다. 자, 디곡신하고 아데노신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1, 2, 3, 4 기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2랑 4랑은 같은 놈이라 그랬죠, 제가. 2랑 4랑은 하는 일이 거의 같은 놈이에요. 저 기타에 써 있는 애들까지도 거의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가 하는 메인 역할이 뭐냐? AV 노드를 블럭하는 애들이에요. SA 노드, AV 노드 이런 데를 블럭하는 게 주 역할인 애들이에요. 클래스 2, 클래스 4, 기타. AV 노드를 주로 블럭하는 애들이다. 원하고 3는 에이트리움이랑 벤트리클에 직접 작용하는 애들이다. 노드에도 작용을 하지만 직접 작용하는 애들이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랑 부정맥 심전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질병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질병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 이제 문제처럼 접근을 해서 막 빨리 뛰는 심전도, 타키카디아인 심전도를 내가 어떻게 판독을 할 거냐, 느린 거를 어떻게 판독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설명을 2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볼 때는 부정맥을 뭐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하죠. 상심실성 부정맥, 심실성 부정맥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나 환자를 볼 때는 우리가 그거는 관심이 없죠. 느린 거야, 빠른 거야. 빠른 거면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는. 서맥형 부정맥, 빈맥형 부정맥. 그래서 공부할 때랑 판독할 때랑은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르다. 자, 오늘은 약간 이걸 짬뽕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뿅. 그래서 일단 위치별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판독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이누스에 생기는 부정맥, 말은 부정맥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빨리 뛰거나 그냥 늦게 뛰거나 그냥 불규칙하게 뛰거나 그냥 안 뛰거나. 내가 달리기를 해요. 심장이 빨리 뛰어. 그럼 사이누스 타키카디아지. 그냥 멀쩡한 사이누스 리듬인데 늦게 뛰어. 사이누스 브라디카디아. 간격이 불규칙해. 사이누스 아리드미아. 안 뛰어. 사이누스 어레스트. 간단합니다. 역시 뭐 별로 고민할 게 없겠죠? 사이너스 아리드미아라는 건 사이너스 리듬인데 간격이 불규칙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안 이 자체가 뭐 병이라기보다는 원인을 찾아주면 되겠죠? 원인을 찾고 교정을 하면 될 거고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보면 P, QRST가 다 있어요. P, QRST가 다 있고 사이너스인지 아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AVF, V4, 5, 6의 P 웨이브가 포지티브면 사이너스 리듬이네. 근데 빨리 뛰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는 부정맥들은 P 웨이브가 안 보여요. PSVT, AP, 뭐 무슨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P 웨이브가 거의 안 보입니다. 똑같이 P-웨이브, QRST 다 있는데 그냥 느리게 뛰면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자, 요 밑에 거 같은 거죠. 그냥 안 뛰어. B 사이너스 어레스트죠. 이러면 환자한테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일시적으로 심장이 안 뛰죠? 그럼 일시적으로 머리로 피가 안 가겠죠? 그럼 싱코피를 하죠. 의식을 잃죠. 그랬다가 다시 뛰면 의식이 회복되죠. 그래서 싱코피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이 싱코피로 올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치료 뭐 해줄까요? 무조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냥 봐주시면 돼요. 자, 느린 부정맥 치료는 페이스메이커. 느린 부정맥 치료는 페이스메이커. 특별한 뭔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그냥 페이스메이커 밖에 없어요, 치료가. 요 얘기는 좀 해야겠다. 요 J2라고 써 있는 게 정셔널 이스케이프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요 앞에 거 보면 P가 있고요. QRS가 있고 T가 있죠.
자, P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이너스 어레스트인 거예요. P가 안 뛰어. 자, P가 안 뛰어요. T 안 뛰어요. 근데 P가 여기 지금 J2라고 써 있는 거 앞에 P 웨이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QRST가 바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P는 에이트리움, SA 노드는 지금 안 뛰는 거예요. 계속 안 뛰는 거야. 그냥 갑자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제 진짜 고생이 많으셨고요. 하룻밤만 지나도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복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 있게 됩니다. 여러 번 자꾸 보시고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한 것들 있잖아요. 어제 같으면 처음에 그런 거 나왔었고, 그다음에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 치료, 그다음에 부정맥 중에 빠른 애들 어떻게 감별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확실히 하시고 다음번에 또 볼 때 주변 거 또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라는 게 지금은 이제 저도 이 내과를 이제 10년 넘게 계속 전체 강의를 하니까 조금 많이 익숙해졌지만 처음 한 10년 동안은 강의를 저도 똑같은 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도 매년 그냥 저조차도 새로운 거를 계속 깨달아 왔던 것 같아요. 조금씩. 아,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런 의미가 더 있었구나. 이런 문장에는 이런 의미가 더 숨어 있었구나. 국시 문제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깨달아 갑니다. 항상.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자세히 한 번 보는 게 좋을까요? 대충 3번 보는 게 좋을까요? 답은 약간 정해진 것 같지만 대충 3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란 건 절대 한 번에 다 알 수도 없고요. 한 번에 다 봤다고 해서 그거를 다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걸 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한 절반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럼 그 절반을 내 거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볼 때 나머지 절반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 더 이해하고 세 번째 볼 때 또 그 남은 거 중에 그 나머지 일부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조금씩 나중에 채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끝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누가 공부를 해도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쫙 보겠다. 그다음에 조금씩 바깥쪽으로 채워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좀 편하긴 합니다. 자, 오늘 거를 일단 시작을 해보면 이 신부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결국은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카디악 아웃풋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결국은 그거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면 신부전은 질병 이름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 신부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심근경색으로 심근 손상이 와서 신부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심근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카디오마이오패시, 심근병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판막 질환 때문에 신부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부전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현상에 가까워요. 병명이라기보다는. 이 환자는 뭔가요? 이 환자 신부전 환자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 신부전이 왜 생겼는데? 라는 게 조금 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가면 치료들이 막 겹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카디오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는 걸 보면 약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은 베타블로커 아니면 AC 이니비터 아니면 다 고만고만한데 거기서 약간씩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약들을 쓰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겹쳐요. 결국은 심근경색의 장기 치료로 가면 신부전이랑 똑같죠, 사실은. 그리고 아예 대놓고 DCMP 같은 애들은 그 자체가 신부전이거든요. 치료가 아예 똑같고 신부전이랑. 그래서 신부전은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맨 끝에 있는 건 지금 혈압이에요. 혈압은 혈류 곱하기 저항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오음의 법칙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똑같은 거예요. 혈압은 혈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혈류가 감소했거나 혈관 저항이 감소했거나 둘 다 감소했거나 이런 거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요 카디악 아웃풋이에요. 혈류량이라고 하는 카디악 아웃풋. 자,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심장이 한 번 수축했을 때 내보내는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1분에 몇 번이나 뛰었나. 하트레이트를 곱하면 1분에 얼마나 심장이 내보냈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 자, 스트로크 볼륨에 영향을 주는 게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심장으로 피가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 조금밖에 나갈 수가 없죠.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고 조금 들어오면 조금 나가고 이게 프리로드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프리로드라는 개념이고요. 애프터로드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항인데 정확하게는 압력이에요. 네, 이 심실 앞에 있는 혈관의 압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티리얼 프레셔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좌심실 같으면 이 대동맥의 압력. 압력이 높으면 내보내기가 힘들고 압력이 낮으면 내보내기가 좀 수월하고 이런 거죠. 이게 애프터로드고요. 컨트랙틸리티는 똑같은 프리로드를 받은 상태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프리로드를 똑같이 받았어요. 프리로드를 똑같이 받은 상태에서 내가 50%만 내보낼 수 있냐, 60%를 내보내냐, 아니면 내가 받은 거에 30%밖에 내보내지 못하냐에 따라서 카디악 아웃풋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프리로드에서도 내가 얼마나 수축하냐에 따라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달라집니다. 그런 게 컨트랙틸리티라는 개념인 거죠. 요 세 가지에 의해 스트로크 볼륨이 결정이 된다. 자, 요즘 뭐 이런 문제가 있진 않지만 이해는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혈압에 관해서 어떤 게 맞는 말이니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당연하죠. 혈압은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혈관 저항이니까. 심박 출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죠. 심박 출량 곱하기 혈관 저항이니까요. 심근 수축력이 증가하면 심박 출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전부하가 증가하면 역시 심박 출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심박 출량이 증가하려면 전부하, 프리로드가 증가하거나 컨트랙틸리티가 증가하거나 애프터로드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 전부하 증가하면 심박 출량이 증가할 거예요. 심장이 여러 번 더 뛰면 당연히 심박 출량이 증가할 거고요. 수축력이 증가해도 증가할 거고요. 후부하는 그렇지 않죠. 후부하가 증가하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후부하는 증가하면 심박 출량이 감소하게 되죠. 요거 같으면 가랑 나랑 다가 맞는 거고 라는 틀린 걸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뭔가 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심장의 사이클을 이 볼륨 프레셔 커브로 표현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단순화시키면 네모박스로 생겼어요. 어저께 심장에 수축과 이완이 있지만 중간에 아이소볼륨익이라는 두 개 단계가 있었잖아요. 아이소볼륨익 컨트랙션, 이젝션, 아이소볼륨익 릴렉세이션, 다이아스톨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프레셔, 볼륨 프레셔 커브로 그리면 딱 이렇게 네모박스가 돼요. 그래서 이 네모박스의 아래쪽 편, 아래쪽을 보면 이 LV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아래쪽 사각형의 맨 아래 편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다이아스톨이죠. 심장이 늘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수축을 시작하겠죠? 근데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나 수축 시작해야지 하면 바로 확 줄어든다? 그렇지 않죠. 아오타의 압력을 이길 때까지는 압력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축을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아이소볼륨이, 볼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압력만 올라가죠. 위로 쫙 이렇게. 이게 아이소볼륨ik 컨트랙션인 거죠. 그 다음에 아오타의 압력을 이기기 시작하면 이제 심실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젝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이소볼륨ik 릴렉세이션인 거죠. 어제 그 4개의 사이클을 요
볼륨 프레셔 커브로 표현하면 딱 이렇게 네모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이 됩니다. 자, 요 그래프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게 그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뭐 컨트랙틸리티 이런 개념을 여기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프리로드라는 건 뭐냐? 똑같이 시작해서 볼륨이 더 늘어나는 거죠.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확대되는 게 프리로드가 늘어나는 거죠. P를 조금 받을 거냐, 더 많이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프리로드고, 애프터로드라는 건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프터로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압력이 더 올라가야 수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프터로드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각형은 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야 당연히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애프터로드가 커지면은 이제 위로 커지게 되고. 이 오른쪽이 컨트랙틸리티인데, 컨트랙틸리티라고 하는 건 똑같은 엔드 다이아스톨 볼륨, 이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얼마나 수축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박스가 왼쪽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냐가 컨트랙틸리티죠. 그래서 프리로드가 증가한다는 거는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고요. 애프터로드가